이제 민주당의 총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윤건희는요,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왜 법의 잣대가 한쪽에는 엄격하다를 넘어서 아예 그냥 없는 증거까지도 막무가내로 무시한 채 기소를 하고 재판으로 넘기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지금 민주당에서 집중하는 건 뭐냐? 바로 세 가지인데 하나가 김건희, 둘째가 명태균, 셋째가 최상병 특검 관련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방금 전에 이런 속보가 나왔죠. 군 검찰도 정신 못 차리고 지금 분위기 파악 못한 채로 징역 3년을 구형한 건데요. 박정훈 대령을 저런 식으로까지 건드리면서 본인들이 어떻게든 뭐 정권을 잘 보이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길게 봤을 때 지금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지금. 제정신이냐, 죽으려고 작정했구나 이런 얘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정훈 대령은 이렇게 주변에 많은 해병대 예비역분들 그리고 시민들이 응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군 검찰을 비롯한 지금 윤석열 옆에 착 달라붙은 인간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인간들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군 검찰에서는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범행을 일체 부인한다.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군 지휘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쳤다. 지금 군 전체의 기강에 악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굽니까? 맨 무슨 골프 치러 다니고나 있고 심지어 군인들의 분노까지 키우고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며 안보는 보수다라는 얘기까지 전부 다 박살낸 장본인이 바로 윤석열 본인입니다. 저런 인간이 군 통수권자라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불안해서 밤잠도 설치는 상황까지 온 거 아닙니까? 참고로 이 현행 군형법 제44조를 보면 이제 그 밖의 경우에 지금 해당이 되는데 3년 이하의 징역, 한마디로 3년 이하의 징역을 매길 수 있다. 이게 지금 규정인데 구형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을 지금 제시를 한 겁니다. 검찰에서요. 이러니까 검찰이 미쳐도 단단히 미쳐 돌아간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고요. 애초에 이재명 대표님을 향해서 저렇게 칼날을 들이댈 때도 정신 나갔다는 얘기가 나왔었지만 지금 이거는 국민들과의 전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박대령 측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이첩 보류 지시가 부당하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개입이 있었다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탄핵 사유와도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난리를 치면서 저렇게 발악을 하는 건데 아무리 저들이 저렇게 발악을 하고 시간을 질질 끈다 해도 문제의 본질이 사라집니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다수의 시민들의 분노의 감정만 더더욱 키우는 거고요. 특히 우리가 한때 계속해서 봤던 그 VIP 경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병대 예비역 연대도 끝까지 박정훈 대령의 편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심지어 여기에 회장은 오랜 국민의힘 당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저 모양 저 꼬라지로 하는 걸 봤을 때 니들이 어떻게 그러고도 보수냐? 안보팔이는 이제 너희 영영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왜 나오겠냐고요. 사람의 목숨까지도 아무런 죄책감도 안 가지고요. 뭐 책임감도 없고요. 이런 인간들이 보수라고 거들먹거리는 꼬라지를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정부에 지금까지도 착 달라붙어 있는 인간들은 어디 가서 보수의 보자도 꺼내면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비역 연대의 사람들도 같이 힘을 합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오히려 법을 지킨 박정훈 대령은 깜빵으로 넣으려고 징역형을 그냥 구형을 해버리고 오히려 법을 어긴 죄인들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다니는 현실, 이러한 부조리한 현실을 뒤집어 엎자는 게 지금 다수의 시민들이 거리로 모이는 이유와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무려 3,600여 명의 이름으로 무죄 탄원서까지 전달했고요.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절차를 지켰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뭐 항명이네 뭐네 난리를 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지적도 빠짐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돌아오는 건 비웃음과 냉소일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고요. 오히려 후배인 최혜병의 한을 풀고자 고군분투한 사람을 저런 식으로 입틀막까지 해가지고 겁주고 주변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여기에 우리가 굴복해선 앞으로 어딜 가서도 우리가 정의와 상식과 공정 이런 얘기를 꺼낼 수가 없을 겁니다. 이거는 최후의 전쟁이나 마찬가지인 거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스타로 치면 이제 엘리전입니다. 무슨 뭐 제대로 대화와 타협으로 더 이상 저들을 설득할 수 있는 국면 한참 전에 지났고요. 이젠 뒤가 없습니다. 참고로 이 기자회견장에는 뭐 조국 대표, 민주당 추미애 의원 등등 야당 의원들도 함께 참석을 해서 힘을 보탰고요. 군사법원은 내년 1월 9일
오전 10시에 박정원 대령에 대한 선고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내년 1월 9일 요 전후로도 굉장히 떠들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참고로 임성근이란 인간은 우리가 한동안 잊고 살았는데 요즘 하도 명태균 얘기가 나오니까요. 하지만 이 뻔뻔한 인간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오직 자기 책임만 회피하기 위해서 아주 졸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따위 인간이 사단장이라도 거들먹거리고 다녔을지. 사실 또 지금 드러나니까 임성근이라는 사람이 좀 알려진 거지 여태까지 군 내의 부조리들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름도 모르고 지나간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여태까지 자기네들끼리는 이런 문제를 아무렇지도 않게 어떠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고 쉬쉬하고 덮어왔으니까 마찬가지로 임성근 같은 인간도 지금 저렇게 설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자기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저게 지금 사람이라면 할 소리입니까? 자기한텐 최혜병 순직의 책임이 없다고요? 자기가 물속 수색 금지 지침을 강조했다고요?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자료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최초 진술에서 뭐라 그랬냐? 안전이 알파요 오메가라고 수시로 강조했다. 이런 식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염치 없는 소리를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책임 떠넘기는 거 도대체 어떻게 저게 군 간부입니까? 직접 책임은 부하에게 있고 간접 책임은 해병문화에 있다? 한마디로 나 임성근은 잘못 없고 직접적인 책임은 부하한테 있지. 그리고 그 간접 책임은 해병문화 봐봐. 이건 문제야. 지 잘못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사단장한테 지적을 받고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무리수를 두다가 이렇게 소중한 한 생명이 세상을 떠나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니 내가 지적을 언제 했어? 난 그냥 기본적인 교육을 했다니까 이렇게 또 빠져나가려고 했다는 점. 그리고 오히려 입수를 거부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런 인간을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선례를 만들면 앞으로 다른 어떤 분야에서도 다 저런 식으로 실컷 기득권 누리다가 무슨 사고가 터진다? 바로 그냥 지 부하한테 떠넘기고 자기는 법적으로만 책임 안 지면 된다. 머리로 요 생각만 할 겁니다. 실제로 애들 언론 이런 데 접촉이 되면 안 되는데 이따위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가족분들이 저 인간을 보면은 얼굴을 보기 싫은 건 말할 것도 없고 이름을 보더라도 얼마나 속이 뒤집히겠습니까? 그분들의 일상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처음에는 이게 뭐 김태효와의 관계성 때문인가?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었는데 나중에 이종호라는 사람이 등판하면서 이게 결국 김건희랑 연결돼서 그런 건가? 이런 얘기까지 지금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결국 여기서 또 등장한 게 김건희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무튼 오늘 박정원 대령의 군검찰 3년 구형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이게 군 검찰도 마찬가지로 쓸려 나갈 것이다. 박정원 대령을 끝까지 지키겠다. 대부분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거고요. 참고로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또 압박하고 있죠. 특히 국민 눈높이 타령을 그렇게 해놓고 지금까지도 최혜병 특검에 대해선 입도 뻥끗 못하는 현실. 저게 무슨 국민 눈높이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국정조사로 지금 민주당이 압박을 하고 있는 건데 거부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조하라고 한 거고요. 국가 안보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될 군수 내부가 지 몸 하나 살자고 온갖 더럽고 부당한 압력을 가한 거는 용서할 수 없다. 윤석열은 계속 거부권 남발하고 있는데 이거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여야의 공문을 발송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정확히는 그저께입니다. 그래서 답변 시한이 오늘 오전까지였는데 지금 이제 국힘당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다들 예측한 대로 됐습니다. 국힘당 최혜병 국정조사 참여 못한다 이런 입장을 전했고요. 애초에 기대도 안 했습니다. 저 인간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민주당 탓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막무가내식 의사진행을 해서 동의할 수 없다. 저런 염치 없는 집단이 여태까지 보수의 탈을 쓰고 있었으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아무튼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는 어떠냐? 국회의장이 결단하면 단독으로라도 가겠다. 이거를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설득하고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할 겁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는 정부를 방어하고 반대도 해야 되니까 또 저렇게 얘기했다가 뒤늦게 계획서 낼 거다라는 전망까지 나왔고요. 아무튼 우원식 의장도 내일 입장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지금 예정대로면 국정조사 관련해서 국회의장 차원의 입장을 정리해서 내일쯤에 발표를 할 거다.
요 얘기가 나온 만큼 내일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걸 지켜봐야 되고요. 참고로 한동훈 대표 지금 정신 없습니다. 뭐 최혜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런 거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자기가 지금 뭐 하이힐 신고 튀고 있다, 런동훈 됐다, 요런 얘기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 한동훈 온가족 드루킹 사건을 못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막을 수도 없는 사안으로 보이고요. 아무튼 이러한 단독 보도가 또 방금 전에 나왔는데 윤석열 비방글 작성자 추가 고발당했다. 요 내용입니다. 요건 내일 낮 12시 생방에서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문제가 지금 사방에서 터지고 있어서 헷갈리죠. 윤석열 통역관 몸싸움 소동도 결국에는 그 대통령의 그 직원 아니냐? 결국 이건 나라 망신이고 책임은 마찬가지로 대통령한테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컷마다 사고를 치는 겁니까? 그리고 홍철호 정무수석 기자한테 무례하다는 망언을 쏟아냈다가 뒤늦게 대통령실에서 결국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이 또한 결국 저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의 사과가 아니라 했다 개사가 나 또 먹어라 요렇게 다들 생각하지 않을까 싶고요. 심지어 지금 김정숙 여사님에 대해서도 검찰이 소환장을 또 던졌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정치 검찰의 행태다. 전 사이의 취업이랑 아무 관계도 없는 김정숙 여사한테 소환장을 저렇게 던지는 거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냐. 전형적인 망신주기이고 정치 탄압이다. 윤건영 의원은 이렇게 지적했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장 유력한, 그냥 유일한 차기 대통령 후보니까 어떻게든 날려보겠다고 지금 별의 별짓을 다 하는데 홍준표 시장이 오늘 오전에 이런 입장을 전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의 법화 기소는 망신주기 아니냐. 근데 이런 제목만 보고 와 그래도 홍준표는 좀 생각이 박혀있구나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 이미 기소된 여러 내용만으로도 그냥 중형이 불가피한 사람 아니냐. 근데 이 시점에 괜히 저런 걸로 오해 살 행동을 왜 하냐. 한마디로 이 검찰의 정치적 행태에 대해서 비판했다기보다는 어차피 갈 사람인데 왜 이런 거 가지고 괜히 오해받을 짓 하냐. 다르죠. 이거는 홍준표 시장이 어떤 불의에 대해서 비판한 게 아니라 이 와중에도 또 저렇게 정치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화와 소통, 협치가 사라지고 지금 상살만이 남아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얘기를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해야 됩니다. 저렇게 코박콩이란 별명까지 붙어가지고 넙죽넙죽 90도를 넘어서 이제 막 110도 인사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오로지 윤석열 수호에 나서고 있는데 아니 왜 저렇게 정치를 하는 걸까요 도대체. 물론 이제 어떤 비판도 사실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윤석열 골프 논란으로 난리가 났는데 그때 비슷한 사례로 가장 많이 거론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홍준표 씨입니다. 윤석열이나 홍준표나 똑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지금 검찰 특갈비로도 난리가 났는데 마찬가지로 이 특갈비 관련해서 홍준표 시장은 마찬가지로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로 보더라도 홍준표 시장이 저렇게 다음을 노리고 무리수를 두는 거 큰 의미 부여할 필요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오전에 데일리안에서 이런 결과가 나올 정도면 이거는 국힘 내부에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볼 거거든요. 차기 대권 이재명 43.6, 한동훈 17.3, 데일리안과 무려 여론조사 공정의 정례 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야, 이거 앞서 말씀드렸듯이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든 물리적으로든 뭐 정치적으로든 사법적으로든 어떻게든 날리겠다고 별별 짓들을 다 하고 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이재명 대표님의 서사만 쌓여가고 있다. 그런 식으로 결코 죽지 않는다는 이재명 대표님의 포효 우리가 절대로 잊을 수가 없고요. 이러니까 대제명이다. 원래 이게 뭐 주로 페이커 선수 같은 이상혁 선수한테 대상혁 이런 얘기가 많이 붙는데 그 정도 반열에 올랐다. 대제명이다. 이재명이 또 올랐네. 지금 뭐 저 개판사 개검 따위가 대세를 막을 순 없다. 요게 지금 네이버 댓글에서조차 달릴 정도라는 거는 온라인상에서 저들이 아무리 발악해도 답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죽하면 보수의 심장 TK에서도 시국 선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세대 교수들도 이제 저거는 우리 대통령 아니다 이렇게 시국 선언에 나섰고요. 무려 연세대 170여 명의 교수가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이게 언론에서 다른 이슈들이 너무 많아서 좀 뒷전으로 미뤄지거나 가려져서 그렇지 교수들, 대학생들 시국 선언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2.9 참사, 최혜병 사건, 노동계 언론계 탄압, 역사 왜곡, 대미대일 굴종 외교, 호전적인 대북 정책,
부자 감세, R&D 예산, 각종 연구비 삭감, 죄다 손대는 것마다 막장입니다. 뭐 단 하나라도 제대로 잘한 게 있습니까? 그나마 그걸 하나 잘한 걸 찾자면 대한민국의 검찰과 사법부가 얼마나 썩어 빠져 있는지를 온 국민한테 보여주고 있다. 암기 하나 잘하는 능력 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세상을 지배할 거라고 믿던 인간들의 추악한 민낯이 제대로 드러났다. 요 정도가 아닐까 싶고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전국의 각 대학에서 시국 선언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우리가 계속해서 주위에도 알릴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도 요약을 해보자면 결론적으로 윤석열 이 퇴진을 넘어서 이제는 당선 무효다. 저건 애초에 저건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도 인정을 해서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불붙은 마당에 대통령실 망언 터지죠. 계속 윤석열 움직일 때마다 사고가 터지죠. 한동훈 대표는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자기 가족 드루킹 사건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그냥 런하고 있죠. 이게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냐.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의 현실이란 겁니다. 엄청난 흑역사로 기록이 되겠지만 또 위기 때마다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를 또 써가는 그런 기록들,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한복판에서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새로이 써나가면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인 내용은 내일 낮 12시 생방송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